두 번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제 얘기를 하면서 또 각지 출연진들의 이야기, 또 궁금증 같이 얘기하면서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예, 시리즈로. 진페이님이 예. 만화가 인생을 예. 한 세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예. 앞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예,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남한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예. 있으니까. 예. 저는 중2 때, 제가 먼저 발전한다면 중2 때 아키라라는 만화를 처음에 보고 그 만화의 꿈을 키웠으면 작가에 진짜 그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에 용소야 이런 만화 좀 부드러운 그림에 좀 명량하고 이렇게 건성징악 같은 만화를 봤는데 아키라 만화 보니까 펜선부터 그림체 내용하는 추 그게 이제 그 2000 몇 년 네오도쿄를 얘기하고 있는 좀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리는 이야기인데 그걸 처음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중2 때. 그러면서 저는 만화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꿈을 키웠죠. 예. 예, 그것만 봤습니다. 저는 다작 스타일은 아니고 좋아하는 걸 계속 돌려보는 스타일인데 저는 아키라, 그 다음에 슬램덩크,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너무 티 나오나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닥터 슬럼프,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네. 일본 문화가 수입되기 전에도 네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본 망가가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마징가 세대거든요. 마징가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네. 이제 40대 같은 네. 이제 진페이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토모 가치로의 네. 아키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네. 충격을 준 거잖아요. 그 이후 세대 게피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곤볼이라든가 네. 슬램덩크가 네.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융클린 같은 경우는 일본 망가라든가 한국 만화 중에서 본인한테 큰 영향을 끼친 만화가 뭐가 있어요? 좀 틀리죠? 너에게 뭐?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게 요즘은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딱 특정 몇 권이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어쨌든 그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공대를 진학을 하시고 군대를 네. 가고 또 대기업에 잠깐 취직을 네. 하셨으니까 20대 이후에 6, 7년간은 사실은 네. 만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셨는데 네. 어떻게 만화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당시 고3 때 당시 이름이 공주간호전문대 거기에 만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진짜 나중에 들었는데 알았어도 못 갔지만 몰라서 못 간 거지만 집에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옛날 분이라 남자는 기술이지 기술 배워야지. 그래서 넌 정해라. 좋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나중 문제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공대를 가서 자격증 따서 취직하면 이제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부랴부랴 해서 그때 아버지 사업을 망하고 그래서 원래 꿈꿨던 건 원래 철학과를 지원했다가 철학과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냥 공대 그래서 그럼 만화를 계속 그린 거예요? 네, 만화를 계속 그렸습니다. 만화 계속 그리고 계속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제 머리 꿈이 있고 그래서 친구들은 자격증 공부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저 혼자 도서관에서 맨날 그림을 그리니까 근데 이제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배울 데가 없잖아요. 독학을 했을 네. 텐데 그 당시 90년대 만화 동아리며 천리안 이런 데 만화 카페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가연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 배운 게 딱 두 가지인데 책으로는 박무직의 만화교실. 전설의 명작이죠. 박무직의 만화교실. 두 번째는 이제 당시 제가 이제 화이트에 PC통신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막 이제 다음 카페 얘기되죠. 다음 카페에서 이제 카페가 활성화되는 초창기 시절이라 그때 이제 인터넷 카페 동호회가 해가지고 저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 출신이고 저희 카페가 4,000명 정도 전국구였는데 그때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서울, 대구, 부산이었는데 저는 부산 팀이었고 거기에서 데뷔하는 건 제 때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저 동호회. 1등으로? 네, 저는 1등으로. 그 이후에 또 유명한 작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1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먼저 데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저기 타이틀에 0.64가 대학 다닐 때 학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거 학사 경고 아닌가요? 그죠. 학사 경고죠. 학사 경고. 근데 어떻게 졸업을 하고 대기업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다 백으로 갔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진짜 아니고. 그냥 FFFFF BD인데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지.
차라리 F달라고. 오래 풀면 뭐 학점을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어쨌든 그래서 이왕 뜰거 뜨자 해가지고 요쪽저쪽 갔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찬바람 불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만화가.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는데 혼자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인생 포기한 선배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나 혼자 숫자 켜놓고 뭐 토끼 자기만의 길. 내만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그리고 난 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데뷔를 그러면 데뷔는 몇 년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인가 2003년인가 2002년인가 3년인가 유클립 3살 때. 네. 어떡해요? 친구가 아주 오랜 친구예요. 우리 앞뒤로 사는 친구 아주 오랜 친구가 오늘 갑자기 신문 기자가 됐네. 네. 그 당시 소년한국일보 사진 기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신문사에 아동 만화 코너가 막 간당간당 하는데 라고 하지 않느냐 했는데 처음에 한 6개월 고사를 했어요. 안 하겠다. 왜냐면 저는 한 방 터뜨리고 유명한 작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자꾸 졸라서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이제 원고를 들고 포트폴리오를 들고 이제 그 담당 선배를 만났죠. 기자 선배를 만나고 인사하고 나쁘지 않아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게 제목이 뭐고 내용이나 네. 뭐 칸은 5칸? 네. 그거는 몇 년간 연재를 하신 거예요? 6년 총 6년 연재했고요. 그 다음 작품 또 이어서 같이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이제 그 소년 한국일보에 응. 우당탕탕보르라고. 처음 들어보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방송 봐셨던 친구들은 지금 한 30대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3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그 친구들인데 그게 이제 6년간 연재가 됐다는 거는 나름 그래도 괜찮았다는 건데요. 그게 약간 살짝 아동 시사였어요. 아동 시사. 예를 들면. 네, 아동 시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그 도깨비 실마리와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요즘 일어나는 네, 거. 혹시 뭐 다 걸려요. 이게 왜냐면 일부러 한 가족을 집어넣는 이유가 다 걸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가 뭐. 일어났거나 뭐 반찬값이 올라서 엄마가 걱정한다거나 뭐 위험한 일이 있어서 뭐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걱정한다거나 요 얘기를 시사 만화에 좀 끼가 있으셨구나. 그랬는가 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동 시사 만화처럼 쭉 읽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일보에서 그 메인 데뷔는 이제 부산일보니까 결국 첫 데뷔는 2004년쯤에 소년한국일보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소년한국일보 원래 전통이 깊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소년한국일보 데뷔한 마지막 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도 잘하시는 거 아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죠. 눈여겨보고. 아니죠. 친구는 되게 나를 한심하게 봤지. 아, 초놈이 맨날 만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맨날 어려운 그림 그리고 자기한테 스토리.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이 정도인데 자기 꿈이 이 정도야. 데뷔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친구는 불러서 5칸이니까 별로 연지 안 힘드니까 들어온나 했는데 처음에는 난 안 한다고 했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화계 인생이 네. 시작이 되셨다. 그러면 저기 막 나온 김에 바드케이님은 예전에 뭐 뭘로 만화를 배우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가 꿈이었고요. 저는 뭐 낙서 한 종이가 고3 때까지 한 10,000장, 20,000장은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얘가 만화 그린다라는 소문은 이미,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얘는 만화 잘 그린다는, 근데 물론 이제 뭐 끄적끄적 하는 건데, 그 소문이 났을 정도로 나는 잘 그렸는데, 제가 신문을 좋아했어요. 그 어려운 한자를 다 독학하면서, 그러니까 신문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자기들 시사 만화 쪽으로 나는 꿈이 그럼 시사 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고2 때 처음으로 데뷔는 아니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 3학년 2반에 2주의 보도본부 그래서 이 재미난 이제 그래서 학급에서 일주일 일어났던 얘기를 만화로 이렇게 2장 크게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첫 데뷔가 아닌가 싶고 학교 신문에도 몇 번 그렸고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어떤 특정 분야 이런 쪽에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렸던 그림들 집에 남아 있습니까? 아, 진짜 안타까운 게, 대학교 때는 뭐 이제 뭐 별세본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때 반장이 내 만화를 한 몇십 장을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뭐 40년 뭐 이렇게 30년 됐으니까 없겠죠. 근데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러면 융클님은 네.
아직은 이제 만화를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네, 네. 이제 뭐 전공도 그쪽이고 네. 아직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전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디로 가시는지 정해지지 않았죠. 분야요? 네. 저는 순정만. 작가는 꿈꾸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쪽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쪽이요? 우쿨렐레 이런 거요? 아니. 알았어요. 네, 저기 우리 토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네. 이제 저같이 만화가만 꿈꾸고 앞으로만 저는 만화 쪽 일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이제 과는 다른 걸 갔지만 어쨌든 학교 신문에서 만화를 그리고 뭐 신문 독자 투고를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진빼이님은 진빼이님대로 그 인생의 어떤 네. 그 길이 좀 틀린데 그렇게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만화와 상관이 없다가 우연히 내가 웹툰도 많아요. 그렸는데 이게 또 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진입은 틀려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자기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네, 대박이다. 근데 자기가 그림 잘 그리지도 몰라. 자기가 그렸는데 자기가 인기인지도 몰라. 그 자기 직업은 따로 있어. 근데 실제로 전업 작가보다 더 재밌어. 감각이에요, 그거 같아, 감각.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네. 만화 그렸는데 너무 재밌어. 그 데스크하우스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일기 최근에 웹툰 대학 일기도 그렇잖아요. 그 수의과 대학인가 뭐 공대인가 그렇다면서요. 근데 나는 그 웹툰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만화를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좀 연습을 했겠지. 네. 근데 어떤 캐릭터 표정이라든가 연출이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에 나는 인간에게 숨어 있는 것들이 발현됐다고 봐요. 그게 가리킨다고 해서 나오진 않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디에선가 발현이 된 게 난 대단한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만화하는 저를 보거나 아무도 안 그러셨는데 뭐 끝까지 했죠. 근데 뭐 장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처럼 계속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원래 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데뷔하고 외도를 몇 번 하죠. 외도를 몇 번 합니다. 작가 생활하면서 외도를 몇 번 하죠. 불륜? 그 외도 말고 작가 외에 다른 사업도 하셨고. 다른 장사.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또 되게 재밌었네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출연진들 보면서 한 번도 어떻게 또 그까지 거쳐왔나 잘 몰랐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만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욕한 정보로 읽어주신 닥터케이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정림피 윤콜님도 인사 드리겠습니다.